자, 이제 개장 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엔 또 공매도 얘기인데, 네. 이렇게 준비하라의 내용이 있죠. 네. 뭐 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미국 시장의 공매도와 관련된 해프닝, 네. 이 게임스탑이라고 칩시다. 지금 3거래일 정도 만에 1000%, 네. 주가가 10배를 뛰었어요. 30달러대 하던 주식이 300달러. 그죠? 네. 근데 이 미국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는 상한가가 있잖아요. 네. 30%.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없다. 우리나라는 좀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는 얘기일까요?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뭐 이거 제가 이렇게 그걸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뭐 이런 사이트 또 이런 저런 뉴스를 받아보는데 네. 몇몇 종목들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발상이긴 하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라는 게 주식을 빌려 빌린. 와 있는 그렇죠. 상태의 그 잔고가 많은 기업이 공매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뭐 미국도 했는데 우리 개미라고 못할 거 있느냐 뭐 하면서 이제 코스피에서 한 종목, 코스닥에서 한 종목이 지금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 시장이라고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건 뭐 확실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반대 매매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오후 9시 한 10분까지는 시장은 또다시 좀 하락 변동성은 한번 훅 맞고 출발할 가능성이 오전 높아요. 9시 10분. 그렇죠. 개장하고 한 개장하고 10분에서 정도는 30분 상간, 네. 9시 반까지는 시장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 매매가 일부 나올 나오네. 수밖에 없죠. 금요일 날 거의 종가가 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네. 담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손댈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반대 매매가 이제 시초가에 딱 나오고 그 시초가에 적응하는 호가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려면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오늘도 네. 시초가는 일단 흔들려서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이 하락세가 매조지가 될 것인가, 어떻게 이 하락세를 진정하고 다시 파생 시장도 자리를 잡고 지금 이렇게 약간 다운된 이 레벨단에서 시장 지수가 적응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오늘의 좀 개장의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내일 정도 변동성이 조금 있고 수요일 뭐 빠르면은 내일도 나올 수 있겠고요. 수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약간 적응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고는 있어서 일단 오늘 시초가에는 반대 매매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주식을 좀 매도하시는 거는 일단 약간 시간을 좀 이렇게 길게 잡고 지켜보신 후에 이 매매에 좀 참여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반대 매매를 뭐 속된 말로 잡아먹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 시장에서 뭐 지금 현대차가 PER이 9배, 기아차가 네. 한 8.7배. 뭐 우리나라 주식은 싸다 절대 가치로. 네. 그리고 또 현대차 재료가 몇 가지가 등장했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거는 이제 세계 첫 UAM 공항, 그러니까 얼반 에어 모빌리티. 네. 뭐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심형 항공, 뭐 이 드론 택시라고 칩시다. 네, 뭐 영국에서 그렇죠. 지금, 영국에다가 에어원이라는 것을 공동 건설한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보다는 오히려 도심 항공이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 이런 말하자면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일종의 드론 포트죠. 일종의 공항 개념이라면 너무 큰 것 같고 네. 이제 우리 그 건물 꼭대기 H자 헬기 착륙장을 조금 더 이제 드론에 맞춰서 하는 계류장? 뭐 약간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로 좀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야 PER이 5배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9배가 뭐 그렇게 싼 거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레벨업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론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뭐 현대차나 2차 전지 소재 핵심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지금 뭐 10% 15% 깨진 종목이 있다면 어차피 얘도 10% 15% 깨졌 그런 상황이니까 이쪽으로 좀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헤지펀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헤지펀드가 왜 헤지펀드냐면 원래는 이제 이 공매도를 위한 펀드가 헤지펀드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펀드인데 거기에 이제 뭐 절대 수익률 추구나 여러 가지 좀 이 제약 사항을 걸어서 이제 그뭐 공매도를 좀 그러니까 숏을 좀 동반해서 운용하는 이제 그런 체제를 갖는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펀드 자산에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쓰죠.
보통 100만 원을 더 가져올 수 있고 공격적인 데는 200만 원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섹터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별로도 할 수 있고 종목별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사고 어떤 종목은 팔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미국에서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쪽에서 전략을 수정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기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 한 달 정도는 좀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한 달 정도는 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변동성에서 그냥 가만히 넋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좀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다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높은 기대감과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 시장의 주도주를 갖고 있는 쪽으로 물론 내가 깨진 종목들이 어차피 이 종목도 깨졌으니 그쪽으로 옮겨가는 방법이 가장 적극적인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소극적인 방법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지금 물론 손실이 조금 어느 정도 나아 계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레버리지 된 부분 정도는 좀 정리를 해가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매도 사태의 진정 기미가 보인다 그러고 한다면 일차적인 하락을 좀 멈출 것 같고요. 그게 네. 이제 이 헤지펀드들의 전략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반등 기간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좀 떨어지는 게 멈춰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일단 한 뭐 길게 봐도 수요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그리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어차피 주도주들 많이 빠졌으니 내가 좀 비주도주에 있었다면 주도주로 들어가는 게 뭐 어차피 이 종목도 많이 빠진 거니까요. 그게 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 종목들 중에서는 역시 좀 자동차, 뭐 이따 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이게 또 시장의 주도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본다 그러면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LNF나 첨보 같이 2차 전지의 최앞단에 있는 저 속보 하나만 잠깐만 네, 읽어드리고 네. 뭐 눈을 보고 계시지만 SK 네. 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세노바베이트가 이제 세노바베이트죠. 예, 세노바비트. 세노바베이트 유럽 출시 임박했다는 뭐 내용. 근데 아직 뭐 동시 효과에서는 뭐 이렇다 할 뭐 단어는 워낙 없고. 속보여서 좀 그런가 네. 몰라도요. 그러면 이제 정혜민 차장이 얘기했던 이렇게 준비하라, 대비해라. 네. 시장 본질에 대한 변화일까라는 물음을 던졌고 본질적인 변화는 아직 아니다. 포착되지는 않았다. 그럼 관련 기업으로 네, 뭐 현대차, LG전자, LG전자. 포스코 케미칼, LNF, 첨보 어떤 색깔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쪽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에 오늘은 현대차,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잠시 또 여러분들 관심 리스트가 무엇인지 상위로 올라오는 관심 종목들 보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레포트 있으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정혜민 차장님. 네. 어떻게 준비를 또 해볼까요? 참고해야 될 만한 사항.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제 드디어 고정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노래를 부르잖아요. 슈퍼사이클이고 뭐 향후 2, 3년은 기본 갈 것이고. 근데 지금 슈퍼사이클의 어딘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되게 러프하게 그러니까 되게 그냥 뭉뚱그려서 봤을 때 한 5단계로 좀 봤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의 초창기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의 초창기 단계다. 아직 갈 길 멀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시장의 주도는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이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자율주행 이런 좀 스마트 EV 쪽이 이제 시장의 주도를 좀 갖고 있는 거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파운드리 쪽은 아직은 이렇게 생산이 삼성이나 뭐 이런 쪽에서 빵빵 나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네. 수주를 받고 증설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세팅이 되는 업체들 소부장들을 골라서 우리가 이제 실적이 증가할 것 그런 것들 또 밸류를 늘려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역설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찍히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지난 4분기 정도가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재고가 없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본다고 했다면 이번 1분기에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강하고 이 슈퍼사이클의 이제 거의 첫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초창기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PC DRAM 쪽에서 이제 뭐 8기가 이제 고정 가격 기준으로 뭐 한때 잘 나갈 때는 한 8불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불 밑으로 갔다가 이제 3달러대, 3불 정도로 좀 올라오는 상태다 보니까 가격 상승을 이제 확인을 했던 단계고 여기에 또 이제 2분기에는 서버용 디램도 지금 거의 재고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좀 수요 증가가 좀 확인된 그런 상황이다. 2분기에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흐름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어떤 시점과 맞춰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슈퍼사이클 그런 게 뭐 지난해 연말부터인데 연말부터 해갖고 뭐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슈퍼사이클이 끝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슈퍼 사이클이 과연 몇 단계고 뭐 10단계 중에 좀 뭐 8단계냐? 그러면은 투자에 대한 그런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뭐 10단계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2에서 2.5단계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사실 비메모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비메모리도 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비메모리 상황은 사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빵빵 거기서 이제 숫자가 나오는 회사는 많이 없잖아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일부 돌리고 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돌리는 거고 이제 뭐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또 뭐 자동차용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컨퍼런스 콜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수주를 받고 투자를 해서 비용이 나가는 단계지 거기에서 매출 얼마에 영업이익 얼마 이렇게 나오는 단계는 아니죠. 다만 비메모리의 수주를 받고 투자를 하는 단계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좀 찢어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좀 보는 게 맞고 거기에 걸맞는 현실적인 이 현실감과 실적감을 주는 거는 그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지금 가격 인상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지금 현금이 많다 보니까 M&A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그게 불과 지난주 뉴스인데. 네네. 엊그제 나와가지고 이제 몇몇 회사들도 시장에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언급되는 이 회사들, 회사들을 NXP, 뭐 또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다 아시네요. 르네사스, 르네사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제 공통점은 전력 반도체 생산,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이 많은 이제 그런 곳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시장의 루머고 뭐 지금 요 정도 사이즈의 반도체 회사를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 단계이지. 네. 이 비메모리 쪽에서 실적이 막 조 단위 매출을 찍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고 기대하는 수준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좀 흐름이 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SK 쪽의 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그룹 전반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밸류가 늘어나고 있는 삼성전자와 숫자가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SK 하이닉스 뭐 둘 다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쪽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제우스와 KC텍 이렇게 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좀 닦아주는 회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재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SK 하이닉스도 오늘의 종목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SK 하이닉스도 오늘 시장 좀 눈여겨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도는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네네. 네. 자, 개장 임박했고 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개장 문 열고 다시 네. 시장 얘기 나누겠습니다.